바로 어제 고 신해철 씨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검은 끝이 났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혀 아직까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부터 부검 결과 그리고 브리핑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식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이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고 신해철. 그의 장협착증 수술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 11월 3일까지의 기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고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의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죠. 고인이 된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수술을 받을 당시 본인과 가족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이 이루어진 건데요. 수술 후에도 가슴과 복부의 통증이 계속돼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길 바랐는데요. 지난 10월 27일 신해철은 끝내 향년 46세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월 30일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죽음이 잘 실감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며 남편의 고통을 간과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 없이 S병원에서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받은 다음 날인 18일에 주치의에게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다며 수술과 관련한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병원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수술 후 남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서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고 신해철의 유족 측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경과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고요. 유족과 상의한 결과 S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고인의 발인식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져 딸을 안고 오열했고요.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의 모습에 발인식에 참석한 넥스트 멤버들은 고인의 아내를 마지막까지 챙겼습니다. 당초 고 신해철의 유해는 서울 원지동에 위치한 한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계획과 달리 추모공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 신해철님의 동료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보내드리는 길목에서 조금 덜 속상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왜 돌아가셨는지 여쭤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유가족들은 유해 없이 예정대로 추모관에서 안치식을 거행했습니다. 안치식에서 위패를 든 윤도현의 애통한 표정은 보는 이들까지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고 신해철의 유해는 없었지만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내내 현장은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안치식이 끝난 이후 그룹 넥스트의 기타리스트 김세황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식장을 나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오후에는
송파경찰서에 윤원희 씨가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고소장을 통해 신해철의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병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다른 번호를 누르시거나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십시오. 해당 병원 측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법률 대리인과의 전화통화로 대신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법적 대응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고 신해철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차 부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국과수는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장천공 외에 심낭천공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했고요. 심낭에서 한 0.3cm가량의 천공이 심낭내와 복강내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천공된 부위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낭내에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되는 소견을 관찰되었습니다. 국과수는 복막염 그리고 심낭염 및 이에 따른 폐혈증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최초 사인으로 알려져 있던 허혈성 뇌괴사 이런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서 병발된 것으로서 법의학적 사인을 표현하자 그러면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폐혈증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과수에서는 1차 부검 소견일 뿐 차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사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 신해철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